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통행금지 구역에 물건에 손을 대고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놀이를 갔지요.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했고 날씨도 쾌청하고 선선해서 정말 딱 좋았지요.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금지라고 쓰여 있는 구역이 보였습니다. 코스상으로는 그곳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터였지요.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과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이유도 있었죠.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기며 줄을 넘었고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떨어지면 30-40m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고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봅니다. 벼랑 근처 나무 뿌리에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고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의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지요.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고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방 친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물어서 조금 부풀려 벼랑이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고 여자아이들은 저주받는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었죠.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었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아까 벼랑에서 봤던 그 액자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곧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렀기에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고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사진을 집어서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트렁크는커녕 차 안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찍었던 사진을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투신 자살을 목격하고 말았다. 옛날 목격했던 투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세월도 한참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연말에 어느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였지요.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계속 빙빙 돌기도 합니다. 뭘 하는 건가 싶어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멈춰 섭니다. 그리고 안에서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곧이어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와 그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 내립니다. 중년 여자는 딸들에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주고 있었고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싶어 나는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바다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잠시 뒤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선착장 건물 옆에 차가 멈추더니 안에서 늙은 경찰관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예, 한가로워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것은 아닌 듯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연말이니까 순찰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죠. 슬슬 배가 올 시간도 가까운 것 같아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끼익하고 주차장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봤던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이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닷속으로 사라져갔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차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외침에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달려왔고 경차는 뒷부분만 수면에 내민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흰 경차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지요. 그런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과 아까 그 경찰관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터라 그저 절벽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가득 찬 긴장만이 흘렀지만 곧 젊은 경찰관이 옷을 벗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어 나이 많은 경찰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면에 닿아 바닷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찰관을 향해 응원을 보냈고 어느새 나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리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지 가끔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력 덕인지 그는 겨우 경차까지 도착했고 차체에 손을 대고 뒷유리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는데도 수면 위에 떠 있었지요. 절벽 위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은 창문 안을 향해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차 뒤쪽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조금씩 경찰관이 소리치는 것이 들립니다. 멀리서 보아도 유리를 내려치는 경찰관의 주먹에서 피가 나서 새빨갛게 물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리를 내려치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그제야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속도 조절을 잘못한 탓이었을까? 어선은 그대로 경차에 충돌하고 말았고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 바다로 날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균형이 무너진 것인지 경차가 급속하게 바다로 빠져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지요. 잠시 뒤에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냅니다.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던 게 생각나네요. 비록 구조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누구도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경찰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살한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은 혹시 자살한 사람의 사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2명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2번 모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기묘하게도 2번 모두 사체를 발견하기 전 똑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무척 두렵지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숲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체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개가 끙끙거리기 시작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근처를 두리번거릴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직에 실패했을 때라던가 아버지와 엄청나게 싸웠던 때라던가 이미 다 지난 일임에도 기분 나쁜 추억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편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 짧은 순간이었고 금방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며 그대로 숲으로 나아가다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낭과 구두,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부패해 가는 남성의 시체를 말입니다. 저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또 하나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왔을 때였고 그날은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 전망을 보려고 나왔던 터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천천히 올라가던 도중 또 갑작스레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 이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면 둘이 같이 죽을 수 있겠지. 죽으면 이곳에 붙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차마다 닥치는 대로 덮치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여자친구와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때나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잔뜩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방 저는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요. 혹시나 싶었지만 너무 지나친 생각은 아닐까.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에 저는 찾으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길이다 보니 후진이 힘들어서 저는 차에서 내려 아까 그 현상을 겪었던 곳까지 100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꽤 아래쪽 경사면에 있는 나무 기슭에 감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우는 여자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혹여나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제 무서워서 숲이나 산에는 가까이 가질 못하겠습니다.